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특활비 검증하는 겁니다. 야권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것 정말 심각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야권 재편입니다.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 무슨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예,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특활비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왜 뉴스연구소에서 안 하나요?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요. 오늘 2부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 이야기는 다시 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야권 재편론 관련해서 국민의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야권 연대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죠. 불을 댕긴 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 야권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은 야권 재편하는 것뿐이다. 각자가 가진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다시 뭉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최형두 의원 연결해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뻔한 답이 나올 질문이긴 하지만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보궐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목표시죠?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그리고 더욱이 이번 선거를 원인 제공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주당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될 성범죄와 관련해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고,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 이 집값과 전세 대란으로 온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는 이겁니다. 야권이 지금 이 정도의 지지율로는 그 승리하기 어렵다. 좀처럼 확 오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뭉치자. 어떻게 뭉치느냐? 기득권 내려놓고 빅텐트에서 다시 만나는 것. 즉 야권 재편만이 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안철수 대표 이야기고요. 예. 사실은 야권인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지금 범야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 또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이렇게 합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42% 가량 됐죠, 득표율이. 예. 근데 이 세 분이 그때 합쳤으면은 한 49% 정도로 훨씬 높았을 텐데. 그 치면 통합은 돼야 되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분열과 통합이라는 게 참 정치에서 쉽지도 않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예술 중에 하나인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싸고서는 지금 어쨌거나 지난 총선을 거쳐서 국민의힘에게 한 42% 가까이 되는 투표를 해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지금 세 당인데 어떻게든 제가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면 범야권 후보로 자신이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또 대권이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플랫폼을 찾는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그 야권이 통합되고 야권이 혁신돼야 된다. 여당이 혁신돼야 된다는 것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래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래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국민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목표겠죠. 그러나 혁신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야권 플랫폼이란 전체 플랫폼으로 다시 모이느냐는 것은 좀 어려운 일 같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모이자, 다시 플랫폼 만들어서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모이자는 건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되기 위해 유리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국민의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찾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폄훼할 생각도 없고요. 어쨌거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국민적 기대도 있고 또 그분이 쭉 해왔던 득표 기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힘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 이후에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미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번 봄 총선을 통해서 야권에게 야권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다 판을 엎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같이 쇄신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부산 선거, 서울 선거,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또 그 지방 선거에서 함께 이겨야 한다는 명제는 그건 뭐 목표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뭉치긴 뭉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 요지를 말씀드리면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저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는 뭉쳐야 된다는 건 안철수 대표 생각이나 국민의힘 생각이나 똑같고 개혁을 네네. 해야 된다는 것도 국민의힘 생각이나 국민의당 생각이나 똑같은데 그 네. 방법이 국민의힘 보시기에는 플랫폼에서 다시 만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것,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큰 뭐 자연에도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있고 한데 이게 103석에 지금 제1야당하고 3석에 이제 국민의 당이 있는데 네. 예, 그걸 합치는 방법이 1대1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혁신과 새로운 방식으로 네. 힘을 합치는 방안들이 이제 그게 예술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의가 예,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어떤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금 각자가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입장을 합쳐나가고 또 한 목표 아래 뭉쳐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는 또 예술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혁신과 새로운 재편 노력 그리고 네. 또 안철수 대표의 결단 또 국민의당의 또 어떤 새로운 시도 뭐 이런 것들이 합쳐서 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은 서울 부산의 경우는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중력의 법칙 나오고 만유인력 법칙까지 나왔어요. 최 의원님. 결국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제가 이제 좀 그 과장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기는 쉬워요. 국민의당에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불변의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소수당이 거대당에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로서는 일종의 흡수 통합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른 플랫폼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할 수 있을 테고요. 아무튼 국민의당도 느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느끼는 것은 네. 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더구나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 실패를 혹독하게 경험했는데 네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은 네. 그래도 뭉치지 않으면은 지난 대선 때도 이미 그 말하자면 문재인 후보를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후보 사람들이 국민들이 60%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표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이런 역설을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어떤 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양당이 예, 다 생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제 특히나 지금 최근 4년간 이제 겪었던 실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이제 가슴속에 뼈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과 또 통합과 그 무슨 방법으로 플랫폼이라는 것도 이게 네. 당대당 통합하자는 말보다는 많이 이제 나아간 겁니다. 플랫폼 통합이라는 것이 당대당 통합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아까 들었다시피 1대1 통합은 어렵다는 걸 안 거다.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예술이고 동물이지만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이제 플랫폼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플랫폼 통합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이제 정치 통합의 어떤 예술적 무엇인가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술 정치 예술이 펼쳐질 거다 그걸 보셔라 하셨는데 그럼 그런 예술의 과정 거쳐서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함께할 것이고 거기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도 다 막판에는 다 함께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게 우리 정당 이름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국민의 여망, 국민의 꿈, 국민의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겪을 만큼 다 겪어봤다. 이런 나라 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 이거 좀 고치자 이제. 그래서 좀 뭉쳐라, 힘을 합쳐라, 그리고 힘을 보여줘라 이런 여망이 있습니다. 그런 여망에 따라서 뭐 금태섭 의원이 또 결정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금태섭 의원이라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소신과 원칙과 이걸 했었는데 지켰는데 자신 나름의 모든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고 자신들의 유권자를 대표해서 여망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법안을 발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신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사실상 제명당한 꼴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분도 그 합리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입장을 가진 분이라면은 또 그분이 원하신다면은 예. 못할 이유가 없죠. 네. 함께 힘합한다는 얘기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럼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거명되는 후보들 외에도 저희들은 사실은 사람 한 사람보다는 어떻게 서울시장,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담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경선 방식이고 또 당내에서 가끔 언급되고 있는 트로트 방식이라는 건데 트로트 방식이 뭐냐면은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실력자를 찾아내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있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예, 그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 그분도 막판에 함께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 질문이 금태섭 전 의원이 설마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일이 있겠느냐.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혹시 조금 의중이라도 뭐 떠보기라도 한 거냐.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질문 주시는데 공감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 겪을 만큼 겪어봤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의 일당 독주 행포가 어떤 것인지 다 경험해보고 어떤 각성과 결단이 있겠죠. 그건 금태섭 의원의 몫인데요. 저희들이 금태섭 의원에게 접촉은 안 해보셨어요?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의원 활동을 해봤던 의원들도 많고 하니까 또 법조인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경로에 이제 이런 교감은 있을 텐데 그건 뭐 제가 원내대변인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확인한 바는 없는데 금태섭 의원이 온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니죠. 그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이 있어야 될 테고 교감은 있단 말씀이에요. 개별 의원 사이에선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그래 공감이 지금 큰 거 아닙니까? 공감이 그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룰 짜고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현역 의원 배제하는 거 없고 여성 의원 우대 따로 없고 투표 반영 비율은 일반 국민 8, 당원 2, 8대2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건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경선 방식을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한 뒤에 이제 당의 의결 기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게 5대5입니다. 5대5로 당원 대 일반이 5대5로 돼 있고. 예, 지금은 그렇죠. 예. 대통령 후보와 또 시도 광역지사의 단체장 후보는 다 그렇게 뽑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경선 방식을 연구하느냐 트로트 방식이라는 게 뭐냐 트로트 방식이라는 게 미스트롯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요. 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오디션 하는 분들이 보고서 이제 토론도 시켜보고 또 여러 가지 재주를 보고 돌발 질문도 해보고 해서 또 그걸 TV로 뭐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당원 반영 비율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몇몇의 후보를 간추린 뒤에 또 이제 전체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방식도 있을 테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저는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한번 참고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것도 미스터 트롯 방식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은 가장 작은 주인 아이오와 주에서 아이오와 코커스로 시작을 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가요. 그러니까 현미경처럼 그 후보 그래서 되게 시인들이 여기서 부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바로 아이오와 코커스의 산물이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발표가 나면요.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또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